저당 유동화 및 부동산 투자 해서 등이 있는데, 자, 일단 제일 먼저 저당 유동화부터 합니다. 자, 일단 저당 유동화는 항상 실제 시험장 가면 이런 그림만 좀 그리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차입자가 있죠.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 같은 말이 1차 대출기관. 그 다음에 2차 대출기관 있죠.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투자자. 그래서 항상 이 그림만 그려서 그냥 따라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재 차입자가 맨 먼저 은행에 저당 설정하죠. 했을 때 돈이 부족하면 1차 대출 기관들도 여기 있는 2차한테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간답니다. 그런 결과 2차 대출 기관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저당권을 가지고 뭘 발행합니까? 채권죠. 이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가 결국 이 채권을 매입하게 돼 있어요. 일단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일단 말로써 그냥 쭉 갈 거예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먼저 구분하자. 그래서 잘 알지만 1차 저당시장은 누구와 누굽니까? 차입자하고 1차 대출기관 사이. 2차 저당시장은 차입자를 뺀 나머지지. 요거 뺀 나머지 이렇게 저당권이 매매될 수 있는 시장이 2차. 두 번째, 차입자가 2차 대출기관 저당 설정 못하고 차입자에 의한 채권 발행 안 되는 거죠. 자, 두 개 있어요. 세 번째, 예와 예 관계야, 예외. 그래서 여기에 모저당이죠. 여기에 채권인데, 첫 번째, 한 개의 저당권 가지고 여러 개 채권 발행할 수가 있죠. 고정금리일 때 변동 발행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채권 발행은 얘가 합니다. 하는데, 얘가 어쨌든 수익이 남아야 돼.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결국은 대출 금리하고 채권 수익 중에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대출 금리가 커야 되죠. 왜냐하면 나는 돈을 빌려주고 들어오는 수익하고 그거 가지고 채권 발행할 때만 나오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있는 시장이 뭐냐? 1차 저당시장이죠. 그래서 1차 저당시장 수익률이 2차 저당시장 수익률보다 높을 때 채권 발행한다. 4개 했어요. 다섯 번째, 저당이 유동화되면 은행들은 한정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얘한테 많은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 이론상 무한대 대출 가능하다. 마지막에 1차이든 2차이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왜? 훨씬 높은 수익이 있으니까. 다음은 너무 많이 빌려준 결과 돈이 없을 때만 자신이 갖고 있는 저당권을 이렇게 팔죠. 그죠? 이런 걸 뭐라 하냐? 자산 호투를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라고. 딱 6개. 그 6개 된 제목은 무조건 기억하시는데 굳이 그걸 암기하려 생각하지 말고 있죠. 저같이 그림만 딱 그려보시라고. 그림만 이해되면 그 다음에 그냥 실제 시험장을 그냥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럼 답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이 채권이란 건 크게 뭐 있습니까? 3개가 있죠. 맨 먼저 뭐가 있습니까? MBS. 두 번째, CMBS. 세 번째, ABS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 보니까 MBS는 담보가 뭐예요? 주택이고 CMBS는 담보가 뭐죠? 상업. ABS는요? 자산이 담보가 되어집니다. 이겁니다. 그럼 참고로 했는데 이거 아셔야 돼. ABS에서 채권 발행 기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대출기간이죠. 2차 대출기간 반드시 이건 SPC입니다. SPC.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이 회사.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 채권 발행할 수 있는 2차 대출기관들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즉,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걸 좀 번역하면 이 말 아닙니까? 본다면 실체형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명목형 회사가 있다. 실체형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누굽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야 될 업무가 총 4개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업무 좀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가 2차. 맨 먼저 얘가 채권 뭐합니까? 채권 발행하죠? 이 말은 뭐요? 맨 먼저 채권을 갖다가 발행하기를 먼저 심사하죠? 또 평가도 하죠? 그래서 평가한 후에 채권을 뭐합니까? 발행하기도 하고 반대 채권을 뭐하죠? 보유하기도 한다. 이때 쓰고 있는 채권, 이런 채권 MBS, ABS 등등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게 뭐냐? 다시요. 보세요. 현재 만약 국민은행이 1,000억이란 돈을 가지고 있고 차입자가 한 명당 1억씩 빌려간다면 선착순 1,000명 빌려주면 금방 자금은 고갈되겠죠? 되면은 다시 여기 있는 저당권을 팔면 돈 들어오죠? 그러면 또 돈 빌려줄 수 있죠? 이 말이 뭐냐? 다른 말로 여기 있는 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자금 공급 기능. 그러니까 주택 자금 공급 기능이 있더라. 자금 공급 기능. 세 번째 보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당 유동화 회사 주택보정기관이죠. 이 보정기관 이 합병한 건데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보정 업무 합니까? 하죠, 보정. 네 번째 보니까 또 우리 현재 뒤에서 하겠지만 보금자리와 그 다음에 주택연금 있죠. 있는데 누구만 업무해 줍니까? 주택연금 뭐요? 요거까지 안 돼요. 4개. 요 4개를 딱 기억하시라고 항상. 자, 저 4개는 단독으로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MBS란 건 다시 상품이 크게 4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쨌든 권리와 위험이 누구한테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와 발행자 중에 누구한테 있을 묻는 건데 어쨌든 MBB는 모든 걸 누가 책임집니까? 발행기관이죠. 따라서 이 말은 절대 MBB는 이러이러한 게 투자자한테 넘어간다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참고로 이건 채권형입니까? 지분형입니까? 채권형이죠. 왜 그랬습니까? 뒤에 뭐 있죠? B가 붙어 있어. 반대로 보니까 MPTS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지는 거요? 투자자가. S가 붙어 있죠. 이건 뭐라고요? 지분형이고. 요 두 개 짬뽕한 게 뭐요? 합친 게 혼합형이지. 그래서 혼합형이란 말은요. 일부는 지분, 일부는 부채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M, P, T, B고 요걸 좀 더 수정 반응이 누구죠? CMO가 되었으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결국 이 말은 위험이 서로 분산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인 원금 같은 저당권 또는 저당권 대신 소유권은 반드시 발행기한테 있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자에 대한 위험은 얘가 따고 있어요. 이자는 결국 뭐 있습니까? 조기 상환 위험이지. 그러니까 조기 상환하면 결국은 돈을 빌려주었던 대출자 항상 손해보는 건 이자만 손해보게 있습니다. 왜? 원금 다 돌려받았으니까. 같은 맥락이 뭐냐? 원리금 수취권이죠. 이런 건 전부 다 투자이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이 CMO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실제 시험 아마 거의 깊은 내용 내지 못하고 아주 간단히 낼 겁니다. 하여간 나오거든 다, 양, 한 나오지. 무조건 CMO야. 하여튼 뭔지 하여튼 관계없어. 다양한 이자, 다양한 만기, 다양한 트렌치, 하여튼 다양한 나오는 순간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또는 이 말 대신 순서를 가진다 이 말 나오지. 전부 다 이건 CMO야. 그러니까
좀 이따 하겠지만 어떤 순서 보면 있습니다. 이 항상 A 트렌치면 지급하고 나중에 B 지급하거든요. 순서다 또는 다양한 이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네, 여기 있는 CMO. 그래서 우리 이제 구체적 본데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트렌치란 말 쓰는 순간. 그죠? 또 뭐 만기 구조 쓰는 순간. 또 이자를 쓰는 순간 전부 다 얘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똑같은 동일 트렌치는 동일한 만기와 동일한 뭐가 씁니까? 이자 쓰는 거죠. 근데 다른 트렌치는 다른 만기와 다른 이자가 적용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MPT에서 많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죠. 두 개만. 첫 번째 뭐 안 된다. 하여튼 콜방에 대한 개념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콜방 안 되는 거야 일단. 얘만.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자산 크기 변화 없다. 이 말을 훨씬 사실 많이 쓰거든요. 같은 말이 뭐요? 초과 담보 필요 없는 거죠? 같은 말이 저당 권액과 채권액이 같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MBB는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죠. 자신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신 신용 나오죠. 이건 전부 다 다른 말로 MBB입니다. 이거 채권 자 사실 볼게요. 얘가 채권 발행한데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우리 항상 은행들은 얘한테 돈 빌려주죠. 빌려준 금액이 저당권액입니다. 자, 어쨌든 저당권액까지 채권 발행한다죠? 발행된 금액이 채권액이라고. 그러면 MBB는 뭐냐? 이 말입니다. 얘가 돈 빌려주고 채권 발행했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도 갚아주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얘 신용이라고. 거꾸로 저기 뭐 있어요? MPTS라는 것은 TS는 뭐 있습니까? 이건 이체증권 이체인데 이 말입니다. 얘가 돈을 갚는 금액까지만 갚아주는 채권이라고. 갚지 않으면 나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중요한 게 투자자 볼 때 뭐 있습니까? 얘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얘 신용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 가시죠. 이렇게 이 정도만. 자, 일단 이 정도면요. 이제 문제 봐보자고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이 내용은 딱 정형화되어 있어. 이미 우리 거기 있는 문제, 그것만 잘 풀어도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다른 거 대신 틀어서 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거기 있는 1번부터 있죠. 쭉쭉쭉 가서 뭐 있습니까? 예, 12번까지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책에 있는 문제만 열심히 봐도 있죠.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르게 틀리게 낼 수 있는 문구 자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봐보겠습니다. 이제 1번 갑니다. 158페이지. 1차 저당시장 딱 나오면 저당권이 형성되는 시장이고 2차는 뭐 저당권이 유동되는 시장 또는 저당권이 매매되는 시장이라고 하죠. 매매된다. 네, 유동화된다. 2번 갑니다. 2차 저당시장에 발행된 상품의 수익률이 곧 이게 채권 수익이죠. 1차 저당시장의 대출 금리보다 낮아야 되죠. 3번 가볼까요? 자, 2차 저당시장 발달은 대출의 융자력을 높여준다. 이 말이 뭐냐? 이거 묻는 거에 보세요. 밑에 있는 2차가 없으면 아까 설명했어요. 국민은행이 1000억이 있다 할게. 한 명당 1억씩 빌려갔는데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없으면 결국 뭐 있습니까? 한정된 1000억 가지고 한정된 1000명만 빌려주면 끝난다고. 근데 밑에 있는 얘가 있으면 잡았던 저당 1000억 팔면 1000억 들어오죠? 또 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 역할은 2차 저당 시장이다. 이걸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요. 2차 저당 시장에서 유동화 중개기구의 개입은 채권 유동화에 있어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게 된다. 자, 보세요. 요거 묻는 거예요. 이 결과는 여기 저장 잡고 여기 유동화 중개경입니다. 얘가 있으면 얘가 보면 신용은 다시 얘들이 투자할 때 채권 살 때 얘 보고 삽니까? 얘 보고 삽니까? 그 얘가 뭐 그 책임지는 거지. 그 신용이 얘들 신용은 얘보다 좋지. 좋으면 여기 있는 이 채권 뭐 있습니까? 발행할 때 이자 비용은 얘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다시 할게. 우리 같은 일반인 사채 쓸 때하고 이자 비용하고 은행 금리를 쓰는 거 어떤 금리 쌉니까? 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얘가 얘한테 바로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려갈 때 쓰는 금리보다도 얘한테 뭐 있습니까? 이 채권 발행 훨씬 이게 안정성 있는 거지. 책임지니까. 훨씬 더 수익이 낮죠. 낮다 이 말은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돈을 끌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훨씬 더 낮다. 이 말은 채권 수익이 더 낮더라 이겁니다. 뭐보다? 대출 금리보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시고 자, 문제 2번 갑니다. 저당 유동화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까 했지만 저당채에 대한 위험 부담이 훨씬 최소화되죠. 그 다음 3번 가볼까요? 저당 정권 발행자가 1, 2차 대출 기간 둘러댈 수 있죠? 3번 가볼까요? 3번 저당 채권 집합부터 유가 증권을 발행할 때 저당 채권 상환 기간보다 짧은 단기 원금 이자 상환이 완료된 채권 발행할 수가 있죠. 이게 누구죠? CMO.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1차 저당 대출 기관들은 자신들이 자산 포트를 일부러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 여유가 없을 때 2차 시장에 이 말 같은 말 뭐예요? 1, 2차 대출 기관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5번 넘어가시고 우측 갑니다. 문제 3번. 자 3번에 1번 갑니다. 3번 1번 1차 저당 시장 나오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저당 대부 원하는 수요자 즉 차입자와 저당 대출 제공해 주는 금융기관 2차죠? 1차 대출 기관이죠? 사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같은 말이죠? 그죠? 자, 2번 갑니다. 1차 저당 대출은 자신들의 자산 포트를 일부러 보유하기도 하죠. 자, 3번 2차 저당 시장은 금융기관 저당 대출 기관과 일반 투자 사이에서 이 말 딱 나온 순간 절대 그 속에 차입자란 말 쓰지 마라. 그러니까 차입자 없으면 전부 2차야. 그 다음에 4번 2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와 직접적 관계 없죠. 있으면 보세요. 얘가 있으면요. 얘가 무조건 저당 설정할 수 있어. 체크만 할 수 있다고요? 없지입니다. 없는 결과 직접적 관계 없다. 5번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 역할 누구? 2차.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1번 갑니다. 2차 저당 시장은 SPC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 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의미한다. 특별한 하자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문제 있는 게 보세요. 아니, 얘는 항상 SPC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랬어야지. SPC 등을 통했으면 하자 없겠지. 일단 그런 약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일단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출 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이 2차다. 자, 그 다음요. 2번, 3번. 3번 아까 했던 거죠. 4번도 했습니다. 5번, 다시. 문제 4번 하고 있죠? 문제 4번. 4번에 2번 가보겠습니다. 2차 저당 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금융기관. 그러니까 차입자와 금융기관 몇 차? 1차. 그 다음에 4번은 넘어가시고 5번 넘어갑니다. 뒷장 마찬가지죠. 5번, 6번, 7번 문제 가볼게요, 이제.
자, 7번, 1번 가보겠습니다. 1번. 2차 저당상 원래 차입 직접적 관계 없이 투자자와 자산 보유자 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차입자 채무 불이익으로부터 투자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자, 요거 묻는 거요. 보세요. 얘가 돈을 갚지 않는다, 갚는 이건 관계없이 결국은 채권 샀던 얘는 뭐 있으면 얘한테 보통 원금, 채권이니까 원금 이자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얘로부터 뭐 있습니까? 이 위험에 대해서 얘가 보호받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채권을 유동할 때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 전문 회사에 양도하고 이 회사를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유동화 전문에서는 원자산 보유자의 파산 위험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1번, 2번 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 3번 갑니다. 주택시장과 직접 관리 없는 자금을 주택금융시장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보세요. 투자자는 결국은 투자 목적이 요 주택시장에 대한 게 중요한 겁니까? 이 채권의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말 아닙니까? 원래 이 투자할 때 보니까 사람들은 은행,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투자하죠. 목적이 뭐예요? 수익을 획득할 목적이지 이 담보가 뭐니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식을 투자할 수 있고 은행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지금 끌고 오는 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부동산 관련 없는 자금이라고.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유입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유동화 제도이다. 즉, 네, 아까 설명했지만 이 사람은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채권할 수 있는데 채권이 훨씬 더 안정성 있고 수익이 높은 주식에 투자할 금액이 어디 갑니까? 채권 시장하지. 그러니까 부동산 관계없는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유동화의 유동화의 어떤 하나의 기능이다. 그 다음 4번요. 유동하는 대출 기관들은 많은 재원이 아니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수요자, 공급자에게 빌려주겠다죠. 자, 그 정도까지. 문제 8번 갑니다. 자, 8번에 1번 MBB 나온 순간 무조건 모든 거 누구한테? 발행자. 1번 틀린 거지. 그죠? 2번 MPTS는 지분형인데 모든 건 누가 책임져? 투자자한테. 그래서 봐볼게요. 수익, 정권 수익은 기초 자산인 주택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즉 저당 지불액에 의존한다. 이 말 뜻 좀 한번 봐보죠. 자, 이거 아셔야 돼. MPTS는요, 잠시만요. 이 말이죠. 얘가 채권 발행해. 얘가 돈을 갚는 금액까지만 갚아주고, 갚지 못하면 안 갚는데. 그러니까 매달 갚는 금액이 원금이니까 원금 이자 합계예요. 여기 있는 요 갚는 금액에 의존해서 얘가 돈을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말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어떤 저당 지불액에 의존한다. 이 말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나오는 순간 MPTS다. 다시 보세요. MBB는 얘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얘도 안 갚습니까? 갚아야 되지. 얘 돈을 갚아도 갚아주는 거지. 여기 있는 요 자금 의존합니까?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MPTS는 이 말입니다. 갚는 금액까지는 갚는데 여기 있는 이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 뜻이. 그래서 항상 그와 같이 저당 지불액 원리금 뭐 있습니까? 상환액에 의존된다 쓰는 순간 이건 MPTS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MPTBG. 자, 조기 상환 위험, 원리금 수익은 누구한테 있다? 투자자. 그 다음에 네 번째 MPTS는 투자자는 자산 보유자가 보유한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비롯되는 위험을 그대로 부담한다. 맞죠? 이 말은 모든 위험을 다 뭐 있습니다. 투자자가 다 부담하는 거죠. 다섯 번째 CMO나 있습니다. 자,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발행자. 그죠? D장 가볼까요?
예, 자, 거기서 요거까지 맞아고 9번 문제, 9번. 자, 9번에 1번 보니까 CM 하나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나오는 순간, 자, 잠시 이 말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요거 좀 설명할게요. MBB와 MPTS 합장이 뭐죠? MPTB죠, 원래. 자, 요 세 개는 전부 다 만약에 요 채권이 30년 만기자라면요. 요 채권이 A, B, C, D 4개 채권이 있어요. 채권 금액이 5억, 10억, 20억, 뭐 15억 돼 있답니다. 그러면 채권 금액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이 만기 몇 년? 전부 다 몇 년? 30년이지. 그죠? 또 항상 이게 고정금리 몽땅도 뭐요? 이 말씀 있는 거죠? 현재 있는 요 세 개는 무조건 나왔을 때 뭐 있습니까? 이 말씀 설명합니다. 트렌치 몇 개? 트렌치 만기. 트렌치 만기. 한 개지. 만기 구조 갖고, 그다음에 예, 만기 구조 갖고 이자도 뭐 다 같아야 돼, 이거. 똑같은 발행 금액만 차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하나의 만기, 똑같은 하나의 이자 쓴다고. 근데 요 CMO는 좀 다른 거죠. 전체가 30년짜리 장기 채권을 발행되어진다 하더라도 요때 A 채권, 지금 A가 아니고 A 트렌치, B 트렌치, C입니다. 예, Z 트렌치 있으면 A 트렌치 1년부터 10년까지 원금 이자 받고 빠져나가. 그 다음에 B 트렌치 1년부터 10년까지 이자 받고 11년부터 20년까지 뭐 있습니까? 원금 이자 받고. C는 보니까요. 11년부터 20년까지 이자 받고 21년부터 30년까지 원금 이자 받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C 트렌치는 뭐죠?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를 받는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에 만기가 하나의 만기 트렌치지. 그러니까 트렌치가 몇 개 있으면 여러 개 있지. 그죠? 그래서 각각의 트렌치마다 만기도 다 틀리고 적용할 수 있는 이자가 고정, 변동, 변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뭔가 하나의 뭐 트렌치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얘들이야. 응? 얘는 뭐 여러 개 트렌치. 그래서 다양한 힘을 항상 한다고. 응? 그러니까 다양한 또 뭐 있어요. 요거 아닙니까? 보세요. 순서. 자, 제일 먼저 원금이자 누구한테 주지? A 트렌치지. 그 다음에 끝났어. 그 다음 누구 줘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더라.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알 필요 없어요. CMO야 무조건. 어떤 순간이 없어요. 순서에 따라서 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CMO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참고로 한 번 더. A 트렌치와 G 트렌치는 대출금리 같겠습니까? 그럼 대출과 같으면 지금 이게 사겠습니까? 안 사겠어, 그지? 기간이 긴 막 위험은 클 거 아니야. 얘가 훨씬 더 높은 수익 가져가 있지. 이 말은 다시 신용 등급이 A가 좋아, G가 좋아? A가 좋은 거지. 그죠? 신용이 좋은 만큼 금리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뭐 있습니까? 선순위 저당, 후순위 저당 쓰면 얘는 항상 이게 신용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하시라고. 굳이 본다면. 하여튼 그런 말 쓰는 순간 누구라고? 그래 하시면 돼. 됐죠? 네.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1번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가 다양하여 발행한 여러 개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하자 없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저당, 보세요. 전체 이 하나의 집합이 전체가. 집합인데 그 중에 하여튼 다양한 나왔습니다. 자, 2번 MBB란 모든 건 누구? 발행자. 자, 세 번째 MPT에서는 채권의 집합을 기출해서 발행하여 정권으로서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매각은 결국 책임 누가 진다는 겁니까? 발행자가 다 책임지는, 투자자 책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MPTB는 원리금 수지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투자자죠. 자, 다섯 번째 잘 보세요. 기초가 된 주택자당 집합, 채권 집합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에 상관없이 만기까지
매기 약정한 이자만 지급받고 만기의 원금을 상환 받는다. 자, 일단 핵심 이거 보세요. 얘는 얘가 돈을 갚는다, 갚지 않는다 관계 있어? 요까지 맞는 거야, 앞에? 그 말 아닙니까, 앞에 말이? 예? 현건은 상관없잖아, 분명히. 다만, 이 MBB는 몽땅 다 원금이자 책임지는 거지. 누가? 그래서 약간 문제는 매기 약정된 이자만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 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 방식만이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매기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만기가 가는 방식도 있다고. 5번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매기 약정된 이자 받고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 상을 받기도 한다. 바꾸자고. 왜냐하면 이자 받을 수 있으면 매년 뭐요? 원금이자 같이 받을 수 있어. 이거. 다만 책임 항상 누가 지는 거예요? 발행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래 보시면 돼. 자, 그래 보시고 12번 갑니다. 12번. 자, 업무 아닌 거.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채권 발행하고, 두 번째 채권 보유하죠. 네 번째 주택연금 지급 의무 있지. 자, 세 번 전세자금 보증. 대출 보증합니다. 해요. 한다고요?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다고요? 다섯 번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4번, 5번 둘 다 틀렸는데? 그럼 디딤돌 대출 누가 해줍니까? 어디서 해줘요? 은행이. 보증기한에 뭐 있으면 직업 보증하는 거지. 디딤돌 대출 이 직업 보증입니다. 답은 4번, 5번 두 개네. 직업 업무, 4번 직업 업무, 4번 직업 업무 누가 합니까? 은행이, 그죠? 네, 오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14번. 자, 14번 합니다. 보금자리론요. 하고, 주택연금. 우리 지금 프린터 갖고 있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주거장창 주택연금 쪽에 포인트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1월 날 그 수업 들은 분은 거기 있는 그 내용 보시고 있죠. 그 다음 지금 안 들었으면 그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예, 이렇게 보자고. 보세요. 자, 디딤돌 대출은 큰 의미 갖지 마세요. 보금자리론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한국주택검사 보증해주는 방식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결과 이건 다른 할 수 없다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장기 보금자리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보시는데 일단 큰 틀을 먼저 할게. 보금자리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예, 집을 살 분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집을 산다? 사는 분한테 빌려줍니까? 아니면 집을 갖고 있는 분한테 빌려주는 겁니까? 연금은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네. 주택 보유수부터. 보유. 원칙은 집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주택자. 단 일시에 2주택 허용합니까? 허용해요? 합니다. 무슨 말이니 이 말 아닙니까? 이미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여기 있는 보금자를 통해서 집을 다시 샀단 말이에요. 집 2개지. 근데 조만간 얘는 조건이 있지.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 있어. 이런 경우요. 이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여기 있는 주택연금을 말 뜻은 뭡니까?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뭐 있습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 대신 매달만 타는 방식이죠.
그럼 당연히 기본은 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집을 담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주택이죠. 주택인데 단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 가능해, 안 돼? 다주택 가능하지? 합니다. 다만 몇 억이야? 관계사, 부부든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부부 합산보다는 부부 합산입니다. 모든 거에 대한 기준은 부부 합산이에요. 합산이 9억 이하인 다주택자야. 단 9억 이상인 다주택자도 연금 가입 가능 의무. 가입 가능. 해, 안 해? 하지. 합니다. 다만, 요 말은 9억 이상이면 요걸 처분해야 되지. 그죠? 뭐, 가격을 9억 이하 낮춰줘야 돼. 그러니까 1주택을 뭐 있습니까? 몇 년? 오케이.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서 9억 이상인 주택도 뭐 있습니까? 네,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자, 일단 여기는 기본, 물론 좀 이따 우대형은 알아보죠. 우대형은 별개의 우대형. 여기는 일반적인 주택이 어디 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령. 지금 제가 하는 목적, 이걸 먼저 구분하는 목적이야. 연령. 자, 몇 세? 19세 이상으로서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인자. 자, 연령 60, 모든 건 60세입니다. 이상인데 항상 소유자만 소유자 또는 누구요? 자, 우리 과거에는 소유자만 60세 이상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배우자까지 중에서 연장자, 연소자. 자, 이 요건인데 다만 좀 이따 하겠지만 주택연금 방식은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하겠지만 종신직업, 두 번째 확정기간,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네 번째 우대형 4개 있어. 4개. 근데 어쨌든 확정기간 방식을 뺀 나머지 종신직업이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이든 우대형이든 모두 다 종신형이야. 모두 이 요건 충족되는데 다만 여기 있는 확정기간 방식은 원래 확정기간 좀 따지면 최소 10년, 최장 30년입니다. 방식은 반드시 연소자가 몇 세? 해서 얼마까지? 요 범위 안에 있을 것. 범위 안에.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상주택. 자, 어쨌든 기준은 얼마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이죠. 단 용도는 얼마 이상 뭐일 것? 주택일 것. 자, 여기 있는 주택연금은요, 요건 기본이고 한 개 더 추가되지. 뭐까지? 노인복지주택 포함되죠? 그런데 확정기간 방식은 담보가 되는 물건 중에 노인복지주택 포함돼? 요건 제외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출금리. 자, 금리는 얘는 무슨 금리? 고정금리.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금리 3가지 방식이 있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모두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무슨 금리? 혼돈하지 말라고요. 예? 변동금리인데 우리 변동금리 아까 보니 기준금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었지. 무슨 방식? CD하고 코픽서. 그래서 CD 금리 방식과 코픽서 금리 방식 두 개 있는데 요 두 개 선택해야 되지. 자, 선택 후에는 변경할 수 있어? 없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또한 야침. 일단, 이런 정도.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네. 돈을 빌려갔을 때 중도에 상환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 있죠? 수수료가 있는데요. 얘는 반드시 있죠? 몇 년 이내? 이내 상환시. 근데 항상 있으면 위약금 붙습니다. 근데 얘도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까? 중도 상환. 상환 되잖아. 되는데 위약금 수수료 있어? 없죠, 그죠? 없고 항상 얘는 보니까 보정료를 내게 돼 있어, 보정료. 그죠? 일단 초기 보정료가 있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초기 보정료는 일반인 몇 프로? 초기 보정료 1.5. 주택담보대출용은 1%. 다시. 주택담보대출용을 뺀 나머지 몽땅 다 초기 보정료 1.5, 연보증 0.75입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용 주택연금은요, 초기 보정료도 1%, 연보정료도 1%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정료 요거 환급돼 안 돼? 자, 일단 이렇게 먼저 해서 요걸 먼저 하고 있죠. 요 뒤에 따라 보자고 다시. 그러니까 일부러 저 비교할 게 이렇게 비슷하게 비교된다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자, 갑니다. 예, 14번. 1번 9억 이하인 공부상 주택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출 요거 안 쓰네. 대출 가능금액 보세요. 대출 가면 둘 다 몇 년? 가능금액 몇 억? 5억. 그죠? 요 대출 기간 몇 년 최소? 최장? 오케이. 오래 가시면 되겠네. 자, 2번 예, 대출 가능금액 5억. 3번 무슨 금리? 보금자리 고정금리. 4번 최소 10년 최장 30년. 5번 무주택자 또는 30년 이내 1주택 이하인데 단 대체 취득할 경우입니다. 일시 2주택 허용하죠. 이거 실수했네. 이거 자, 얘 있죠. 얘도 3년. 기존 주택은 3년 이내 처분한 조건. 이 바뀐 거네. 3년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부터, 저기 있는, 되게 많네. 19번까지. 자, 요거 할 건데요. 자, 이제 갖고 있는 프린터 갖고 보세요. 프린터. 이건 무조건 암기하세요. 방법 없습니다. 일단 이거 시험 나와. 하여튼. 왜? 바뀌었으니까. 자, 일단 갑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나오거든 조심할 거. 여기 보세요. 요거. 누구도 포함된다, 몽땅 다. 배우자인데 항상 누가? 연장자 60세 이상이에요. 다만 확정 기간 방식은 잠시 이거 혼돈할 수 있다는데 잠시 기본 구조에 확정 기간 방식도 대출 가능한 것은 소유자와 배우자 연장자 몇 세 이상. 인대 고증이 뭐 있습니까?
연소자 나이가 요 보면 된다고. 연소자가. 기본 60씩 넘어야 돼. 둘 중 한 명이. 자, 그 다음에 주택 보유가입니다. 1번 1주택 소유자만 가능하다. 2번 주택 다주택자 가능하죠? 몇 억이야? 9억이야. 자, 근데 밑에 그 상기 외에 2주택자는 3년 이내 처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은 가입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 이거 묻는 거야. 요거. 네? 다주택자인데 얼마? 9억 이상이지만 얘도 원칙 안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본 조건이 9억 이하니까. 근데 다주택자 원래 주택 몇 개입니까? 두 개인데 한 개 주택을 처분하면 뭐 있어? 9억 이하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럴 땐 연금 가입 가능하다. 그거 묻는 거예요. 9억이 그 기준이요? 집값. 주택 가격. 실거래 가격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시라면 안 쓴다고. 사실 이면서 공시인데 이걸 실거래액 쓴다고. 시장 가격 쓰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대 방식. 여기 보세요. 이제. 결국 이게 제가 뭐 전에 설명했지만 사실 이 주택연금이 그만큼 장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여러 개의 꼼수를 좀 쓰고 있는데 꼼수를 쓸 만큼 우리 수험생이 좀 힘들죠, 그죠?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우대 방식. 우대 방식 이겁니다. 원래 9억짜리 가지고 한 60세 가지고 해보면요. 매월마다 받는 금액이 한 약 27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연금액 받는 금액이. 그럼 1억이면요. 월 30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가입을 잘 안 한다 이걸. 그래서 너무 집값이 너무 낮으면 그만큼 받는 금액이 적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한테 약간 혜택을 더 주는 거예요. 한 15% 정도 더 뭐 높은 금액 이자를 주는 거예요. 수익을. 그래서 5대 방식 나온 순간 무조건 주택 몇 개? 주택 얼마? 무조건 1억 5천이야. 그러니까 1억 5천 이하 되는 거야. 이하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 1주택자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보유주택 합산가격 1억 5천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 조건을 가입 가능하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직 뭐요? 오직 집 몇 개? 한 개일 때만 가능해. 한 개일 때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주택 갑니다. 자, 대상주택 간단하게 아까 설명했지만 항상 주택법상 주택인데 몇 억이야? 9억이야. 다만 용도, 복합 용도세를 쓰고 있는 게 주택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일 때. 다만 노인복지 주택도 가능하죠. 근데 거기 뭐 있으면 설명드렸듯이 확정기간 방식은 누군 제외돼? 노인복지주택은 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보정기간. 자 보정기간 원칙은 뭐 있습니까? 항상 둘 다 사망시까지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제가 잘 보세요. 보정료가 있죠. 원칙은 자 잠시 이거 정리해볼게. 잘 보세요. 자 일반 첫 번째 우리 매월 지급 방식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뭐 있냐 보니까 종신형. 그 다음에 확정기간형. 세 번째 보니까 우대형. 네 번째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요 네 개. 근데 어쨌든 얘들은 보정료를 좀 정리하면요. 이렇게 가볼게.
초기 보정료, 이 가입비거든요. 보정료에다 뭐 있습니까? 연보정료가 있지. 그죠? 전부 다 1.5 대출액에 0. 얼마요? 이렇게 되는데요. 얘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상한용만 초기 보정료, 연보정료 1%. 정리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월 지급 방식, 월 지급 방식. 자, 구분하시는데 여기 좀 힘들 수 있지만요. 자, 종신은 종신 지급도 있고 종신 혼합이 있지? 그죠? 지급과 혼합이 있어요. 확정도, 확정기간 지급과 뭐가 있습니까? 혼합형이 있어요. 우대도 우대 지급형이 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우대 혼합형이 있죠. 네, 주택 담보 대출 상한용은 혼합이 있습니까? 보자, 혼합 있어? 없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기본 나오거든. 언제까지입니까?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이지. 이건 뭐요?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얘는 뭐요? 종신. 얘도 뭡니까? 종신 지급이요. 그죠? 이런 걸 먼저 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런 걸 먼저 봤으면요. 자, 항상 잘 보세요. 자, 나왔을 때 종신지급 나온 종신토록 지급 방식이야. 혼합이란 말이에요. 혼합이란 말은 항상 뭐 있습니다. 이 말 나야지 무조건. 대출 한도 내에서 수시 인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수시 인출할 수 있다 이 말 하시라고. 수시 인출. 혼은 반드시 이 말 돼야 된다고. 혹시 용어 장난치는 경우 있으니까. 응? 그러면 다시 할게요. 종신지급은 종신토록 지급한다. 종신혼합은요. 수시 인출한 후에 남는 돈 어떻게? 종신지급안을 가셔야 한다고. 근데 이런 수시 인출 금액이 얼마까지? 최대 50이지? 그 다음에 다시요. 우대 지급은 앞에 반드시 단수 붙어 있어. 지급 얼마? 무조건 얼마? 1억 5천 이하야. 근데 여태 보니까 확정 기간은 의무조항. 자, 확정 혼합 중요합니다. 의무 몇 프로? 5% 이상 하되 최대 얼마까지? 얼마까지? 50 무조건 50. 우대형은 자, 그거 보시면 우대형 몇 프로예요? 우대형 45지. 그 다음에 자, 요거 묻는 거요. 주택담보대출 상한용은 은행 돈에서 저기 담보대출 받는 거 아닙니까? 이 갚을 목적이지. 그러니까 갚을 목적은 50에서 최대 얼마까지? 70. 그럼 정리해볼까? 수신출했지. 남아있는 돈 어떻게 한다고? 종신지급이야. 구분 되겠습니까? 하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기본은 50이야. 50이라고. 응? 우리 옛날에 배웠을 때 맨 처음 나온 거 이 두 개 아닙니까? 그죠? 둘 다 수시, 호나 방송 수신출 50%인데 얘는 필히 뭐 있습니까? 기본 전제가 5% 만드셔야 돼요. 의무조항이. 그 다음에 얘는 주택담보대출은 50에 70까지 할 수 있는데 남아있는 금액은 종신토록 지급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내용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종신지급 방식이 있는데 종신지급과 종신혼합이 있지. 그죠? 어쨌든 종신지급하는데 단지 일정 한도의 나머지를 뭐 있습니까? 매월 지급 방식으로 이게
혼합이고, 그죠? 확정도 확정기간이 확정 혼합이 있지? 자, 확정기간 혼합이 중요하다고. 대출한 뒤 5%에 해당되는 금액은 인출한 설정한 이 말은 반드시 설정, 반드시. 필수상이야, 반드시. 그 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은 뭐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 뒤에 얼마요? 50초가 70까지 할 수 있죠. 나머지 부분은 뭐 있습니까? 종신지급 방식이죠. 후대 지금 반드시 뭐 나와야 돼? 무조건 1억 5천 이하인 주택이란 단수 붙어 있어야 돼. 나머지 똑같아 보시고요. 자, 그 정도 보시 뒷장 갑니다. 뒷장 가보니까 대출 상환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여보 주택연금은 항상 보니까 빌려간 금액이 처분 금액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은행 돈 빌려준 만큼 뭐 손해본 거 아닙니까? 손해본 거에 대해서 상속인한테 구상권 청구 안 되죠, 그죠? 대신에 뭐 있습니까? 은행들이 매달 한국주택금융 보증해 주는 거지. 그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째 연금 지급 사유. 총 뭐 있습니까? 6개 있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1번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4번과 5번이지. 그죠? 1번과 4번, 5번. 자, 첫 번째 여보세요. 얘는 뭐 주택연금은 언제까지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부부 모두 사망 시 지급 안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얘는 담보강세 뭐지? 주택이지? 그 집이 없어진대. 화재 등으로 해서 집이 소멸되었대. 지급할 필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1년 이상 미거주할 때 주택을 연금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나머지 내용은 쭉 해보시고 주로 그런 3개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요 정도 했으면요. 이제 문제 풀자고요. 네, 15번 문제. 1번, 연금 가입자는 언제든지 중대상환 위약금 없이 전액등 일부 정상 가능하다, 그죠? 2번, 자,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 압력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저기 하나 빠져먹었는데 중요한 게 있어. 자, 이 말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내 주택연금 받아 있는 이 주택이 있죠? 주택에 대해서 뭐 있으면 전세 줄 수 있어? 응? 월세 줄 수 있어? 없습니다. 없다고. 다만 예외가 있지? 예외적으로 하여튼 배우 소유자 또는 뭐요? 배우자 중 한 명이 1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주는 건 가능합니까? 하지? 이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소유자와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 거주한 상태에 하면서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 매월 월세 받는 것은 이게 주택연금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부 기준 1주택 소유하거나 보유주택 합산가 얼마 9억 이하인 다주택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한국주택금융상 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자, 중요한 이 말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입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까?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뭐합니까?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하면 그걸 통해서 뭐 있으면 은행들은 가입자에게 연금 지급한다. 자, 5번요. 주택연금은 금융기관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면 대출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현금 납부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런 건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우측 갑니다. 16번. 1번.
확정기간 방식은 얼마야? 확정기간 방식 9억 이하인데 절대 지자체 신고된 주택 포함됩니까? 안 되는 거죠? 2번. 자, 2번 넘어가고 3번 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3번. 확정기간 방식 가입 가능 연령은 현재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소유자뿐만 배우자 포함됩니다. 이상인데 그 중에 뭐 중요하면 연소자가 얼마? 55세 40 사이일 것.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연금 사실상 소유를 본인이 하고 있더라도 자녀의 청렴 등기부상 소유권이 자녀에게 이전되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자기 소유, 자기 소유. 그 다음에, 자, 요거 묻는데, 자, 이거 말해볼게. 여보세요. 나 현 종신료 했어요? 했는데 중간에 확정기간 바꿀 수 있어? 여기 바꿀 수 있어? 없다고요? 근데 다시, 종신인데 종신 지급 방식 했단 말이야. 근데 이 혼합 방식 바꿀 수 있어? 응? 확정기간 지급 방식은 혼합 바꿔서 바꿀 수 있습니까? 요 안에서는 변경할 수 있어. 요 안에서. 응?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 속에 종신 직업과 종신 혼합 변경할 수 있고 확정기간도 확정 직업과 확정 혼합 변경할 수 있어요. 혹 있는 말이 그거 묻는 거예요. 종신 직업과 종신 혼합형 있는 이들 이용 기간 중에 직업 방식 간의 변경 가능하다. 자, 그 다음요. 넘어가고.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저기 있는 18번요. 옳은 거 찾는 거. 1번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지금은 부부 공동수익이 단독 관계 없어. 무조건. 소유자와 배우자. 소유자와 배우자 연장자가 60세 이상일 것. 2번은 소득 유무 담보대출 관련 없는 부채가 있을 경우에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이거 보시면 아까 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 이거 어디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 있잖아. 지금 담보대출 받았지?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을 때 뭐 있으면 이런 조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네. 이거. 3번. 자, 주택 1번 주택 연금 받을 수? 이거 말 안 되는 거지. 4번요. 연금 받는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해서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 담보주택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담보주택에는 임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5번. 그러니까 4번 나왔을 때 혹시 있죠? 요 말로 예외야. 살고 있는, 둘 중 한 명 살고 있어야 돼. 있는데 보증금 없이는 월세 가능하다. 복합 용도는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자, 19번 갑니다.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묻는 게, 이건 좀 야비하네. 한 2명 다 사망시까지, 그지? 두 번째, 집 없어. 가능하죠? 종류 됩니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될 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다른 점 이상한 경우.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공사 등이 채권 최고율 변경을 응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건데 거기 단계 더 추가되죠. 뭐가 있습니까? 1년 이상 미거주할 때. 이럴 땐 직업 정지 사유된다. 자, 그 정도까지.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24번부터 할게요. 우리 저기 주택 뭡니까? 투자회사법 있죠? 그거 갖고 있죠? 투자회사법. 그거 프린트 있어야 됩니다. 네, 좀 쉬었다 할게요.